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야미 축입니다. 최근 엔비디아 그리고 AMD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이유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하락해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전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37% 정도 하락했다가 약 34%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32% 하락하는 등 반등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AMD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AMD 또한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약 38% 정도 하락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최근에 22% 반등을 했다가 28% 하락하면서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락다운과 함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줄어들었고요. 이것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는데 특정한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리스크 또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데이터와 함께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둘 다 수직 형태의 조직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게이밍,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을 대상으로 매출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수직 형태의 조직이 아닌 만큼 GPU를 구축하는 이러한 기타 등등의 부품들은 주변 업체들 통해서 조달받습니다. 그 말인즉슨 GPU를 구성하는 기타 등등의 부품을 만드는 협력 업체들의 월별 매출액이 좋으면은 시장의 우려와는 반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월별 매출액이 좋지 않으면은 최근 엔비디아와 AMD의 하락은 나름대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구조는 엔비디아뿐만이 아닌 AMD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기업들은 엔비디아와 AMD의 협력업체들로 보시면은 아다타 테크놀로지, 애슈라 인코퍼레이션,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스타 인터내셔널 그리고 TSMC 그리고 TUI 코퍼레이션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성장률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아다타 테크놀로지의 경우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3월달에 매출액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전환했고요. 아스트라 인코퍼레이션의 경우는 2022년 2월달을 시작으로 빠르게 성장률이 줄더니 3월달에는 크게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 또한 동일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GPU를 만들어주는 TSMC를 제외하고는 그 외에 마이크로스타 그리고 투이 코퍼레이션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AMD나 엔비디아의 재고 물량이 많이 팔렸다면은 이러한 협력업체들 또한 많은 GPU 주문을 받았을 테고요. 그랬었다면 이들의 매출 성률 또한 마이너스까지는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GPU의 주문량은 실제로 좀 줄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회사 트리스트와 베이어드는 투자 등급을 다운그레이드 시켰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Hard Evidence of the Order Cuts 였습니다. 주문량이 줄었다는 것이죠. 주문량이 줄어든 이유는 전쟁과 중국의 락다운도 있겠지만 엔비디아와 AMD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CPU 그리고 GPU가 될 수도 있습니다. AMD의 경우는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Zen 4를 2022년 내에 출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GPU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또한 마찬가지로 5나노 공정에 기반한 RTX 40 시리즈 GPU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머지않아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미루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외적 리스크들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적용이 되어 이제는 주가가 저평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고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받고 있는 PE 멀티플은 41.45입니다. 엔비디아의 전고점 대 당시의 PE 멀티플은 81.40이었고요. 그때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PE 멀티플은 41로 꽤나 높은 편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항상 기업을 비싼 멀티플에 사면은 이러한 높은 PE 멀티플을 주가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PE 멀티플이 높을 때는 가급적이면 지켜보거나 조금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사는 것은 너무나 위험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PE 멀티플이 이렇게 41.45까지 빠졌는데요. 미래 EPS 성장률을 한번 대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012년 77.60%라는 훌륭한 EPS 성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2023년에는 27%, 2024년에는 16%, 그리고 2025년에는 17%로 평균적인 EPS 성장률은 약 20.37%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2025년까지 평균 20% 정도의 EPS 성장률 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의 PE 멀티플 41은 여전히 제법 고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밸류에이션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엔비디아와 AMD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37명에서 40명에 가까운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을 분석하여 EPS 성장률을 도출하고 그들의 예상치를 평균치로 잡아서 나온 결과입니다.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 기업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저의 경우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172달러에서 115달러라는 구간까지 떨어질 때 그때부터는 원칙에 따라서 천천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주 만약 개인적으로 그럴 확률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주가가 지금 현재 대비해서 41% 빠져서 115달러 아래까지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한국 기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의 이러한 대응 계획은 제 엔비디아 평단가가 여전히 138.97달러로 US 달러 기준으로 40.41%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 가능한 계획입니다. 만약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여전히 엔비디아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과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적정하게 포지션을 잡아나가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럼 AMD는 어떨까요? AMD의 경우는 지금 현재 27.77의 PE 멀티플로 엔비디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한 상태입니다. 과거 AMD 또한 이렇게 58.50의 높은 PE 멀티플을 보여준 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높은 고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여 지금 27.77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미래 EPS 성률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좀 고평가라고 생각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116.28%의 EPS 성장률을 2012년에는 44.80%, 2013년에는 16.83%, 2014년에는 10.81%로 평균적으로 잡는다면 19.21%의 EPS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성장률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PE 멀티플 27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피터 린치의 법칙에 따르면 여전히 AMD는 고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AMD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MD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AMD의 이 88달러 또한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처음으로 포지션을 열기엔 말이죠. 그러나 AMD 주가가 77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5에서 10% 떨어질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잡아나가는 것 또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 주가가 77달러 아래까지 떨어진다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주워 담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그랬듯이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언제 끝날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끝날 때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쯤에는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받아 다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안하시다면 스스로 불안한 만큼을 투자액에 반영하시어 조심스러운 액수만 투자하시면 되는 것이고 정말 불안하다면 아예 투자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 느껴진다면 덜 느껴지는 만큼만 반영하여 전체 투자액을 조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로서 대응하고자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엔비디아와 AMD의 강력한 펀더멘탈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 말인즉슨 고평가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떨어짐에 따라서 다시 얼마든지 적정 주가 또는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수익성과 성장률이 보장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스 마진의 경우는 매출액 빼기 원가 비용을 하면은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고 이러한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액으로 다시 나눠주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로스 마진입니다. 64.93%로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퍼레이팅 마진은 영업이익률인데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나오는 것을 바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고요. 37.31%의 영업이익률은 훌륭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넷 마진이 순이익률이죠. 순이익률 또한 30.24%로 훌륭한 편이고요. 제가 중요시 여기는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 또한 30.21%로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장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61.4%의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요. 순이익과 Free Cash Flow, Book Value, Tangible Value 또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은 Financial Health인데 Current Ratio는 6.65로 굉장히 높은 편이며 이 말인즉슨 갖고 있는 현금으로 모든 부채를 갚고도 돈이 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의 재무 상태는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스톡 스플릿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럼 AMD의 펀더멘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의 수익성의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4.0을 받았고요. 밸류에이션의 경우는 엔비디아에 비해서 더 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E 멀티플과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봤을 때 좋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파이낸셜 헬스의 경우는 훌륭한 편이고요. 그로스 또한 되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와 그리고 AMD의 펀더멘탈은 훌륭한 상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비디아와 AMD의 주가 하락이 왜 일어나는지, 기업의 밸류에이션과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펀더멘탈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두 개 기업 모두 훌륭한 미래 전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시나리오와 함께 엔비디아에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